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청년 안심주택이란 것을 모두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서울시가 전세 사기 예방 및 좀 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보자 이런 취지로 내놓은 사회주택의 한 형태이고요. 보증금과 월세도 시세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최근에 그중 한 곳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되었죠.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매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나왔는데요. 송파에 있는 잠실 센트럴파크입니다. 총 146가구가 입주해 있는데요. 보증금 합계액은 약 238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처음에 서울시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언급을 했었지만 문제가 심각해지자 결국 서울시에서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시 예산으로 보증금을 먼저 책임져 준 뒤에 경매를 통해서 해당 금액을 회수하겠다 이런 방침이에요. 물론 선순위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주택은 청년 안심주택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운영하는 주체는 서울시가 아니라 민간 사업자였어요. 그리고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주택이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청년 안심주택은 이번에 경매로 넘어간 잠실 센트럴파크를 포함해서 현재 서울시에 총 1541가구가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공사 중인 것까지 포함하면 총 3,150가구입니다. 이 중에도 곧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큰 주택들이 있는데요. 광진구에 있는 옥산 그린타워는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에 법적 소송이 이어지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이 좀 불투명해졌고요. 도봉구에 있는 에드가 쌍무는 2023년 말에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벌어졌었죠. 아직도 일부 세입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에 있는 큐브는 임대인의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서 현재 50여 가구에 가압류가 걸린 상태이고요. 다른 곳들도 언제 어느 때 문제가 생길지 안심할 수 없죠. 대부분 선순위 채권들이 있는 상태에서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자, 서울시에서 만든 이 청년 안심주택은 왜 이렇게 위험한 주택이 되었을까? 일단은 구조적인 문제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 안심주택은 2016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최초로 도입한 서울시 공공주택 사업이에요. 공공주택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주체는 상당수가 민간입니다. 즉,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이나 공사비용 이자 등의 혜택을 지원해주면서 교통이 좋은 역세권의 임대주택을 만들도록 하고요. 대신 임대료를 시세보다 약간 저렴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이죠. 주변 시세 대비 80% 정도 되고요. 최장 10년 동안 거주를 보장해 줍니다. 좋은 입지에다가 시세도 주변보다 약간 저렴하고 또 최장 10년을 살 수 있으면서도 서울시가 주관하는 공공주택이에요. 이름 자체가 청년 안심주택이죠. 덕분에 큰 인기를 끌었었고 올 4월에 진행되었던 그 청약에서도 평균 경쟁률이 146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이 운영하는 청년 안심주택은 운영 주체인 그 민간 사업자가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임차인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보증보험 가입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 안심주택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요, 현실적인 제한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LTV가 60%를 넘으면 안 되는데요. 청년 안심주택을 운영하려는 민간 사업자들은 대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자본금이 좀 영세한 편이에요. 본인 자본이 적은 상태로 주택건설과 임대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공사비를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집값 대비해서 선순위 대출이 좀 많은 편이죠. LTV 60%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법적인 모순인데요.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는 준공 이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년 안심주택의 경우에는 보통 책임 준공형 신탁으로 자금을 끌어와요. 즉, 준공 전까지는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공 이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법적으로 불가능한 그 상태에서 준공이 되고요. 민간 사업자는 일단 자금을 먼저 확보해야 하니까 임차인을 그냥 모집해서 보증금을 먼저 받는 거예요. 청년 안심주택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있지만 최대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운용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과태료 3천만 원은 큰 돈이 아니겠죠.
그 상태에서 청년 안심주택을 운영하던 민간 사업자가 공사비로 빌려왔던 그 선순위 근저당을 갚지 못하거나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해서 파산을 하게 되면요, 이번 사태처럼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무방비로 그냥 노출되는 겁니다. 청년 안심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서 밀어주는 공공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은 굉장히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상을 파고들어 보면 대부분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 전셋집보다도 선순위 근저당이 크고요. 말만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일 뿐이지 실제 운영하는 주체도 상당수는 서울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청년 안심주택이 많습니다. 이번에 경매에 넘어간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 안심주택은 서울시에서 보증금을 지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선순위 임차인일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후순위 임차인은 S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해서 우선 공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제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보증금을 구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몇 가지 대책을 더 언급했는데 실효성은 크게 없어 보여요. 지금 자료에서 보시는 청년 안심주택, 경매에 넘어갔거나 곧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주택이 절반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절반도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민간 사업자가 그냥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이죠. 서울시에서는 신규 단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LTV 문제 때문에 아예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단지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도 전혀 없어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는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대책이 아닙니다. 의도가 좋았던 좋지 않았던 복지정책을 만들어냈으면 뒤따르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청년 안심주택이 여지껏 이렇게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청년 안심주택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오히려 사기 아닐까요? 피해자 구제도 좋고 과태료도 좋은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이라도 좀 캐치해보고 이 정책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